계획까지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계획서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지원 사업 이런 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솔깃하시는 거예요. 산림조합에 가면 그래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줄게. 오케이 딱 베줘.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묘목을 심어줄게. 모, 나무 몇천 주 막 쫙 이렇게 몇만 주 딱 심어요. 그리고 나서 심어준 다음에 2, 3년 동안 거기 제초 작업도 해줄게. 그리고 죽으면 나무도 이제 꽂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 뭐 산 나무 다 베줘.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다 모아줘. 나무 심어줘. 예초 작업까지 해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발생합니다. 군청이나 산림조합이 알아서 엄나무를 심어주면 정작 무슨 나무가 심기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산림조합에다 물어봐요. 도대체 엄나무가 무슨 품종이냐? 그 다음에 그 묘가 어디서 생산됐냐?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나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묘목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산림조합에서. 이쪽이 맨 밑에 여기서 뭐 하동, 여기서 생산된 묘목을 갖다 여기서 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희한한 거는 뭔지 아세요?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구하다 보니까 묘목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개, 여기에서 100개, 여기에서 100개. 그래가지고 300개를 갖다 심어요. 그럼 나중에 저희 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종자가 지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가 여기저기 다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단위를 100개로 얘기해서 그렇죠. 산에다가 심으려면 단위가 100개가 아닙니다. 5,000개, 10,000개 이래요. 5,000개, 10,000개를 갖고 있는 묘목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묘목을 재배하는 곳에서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잔뜩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수는 굉장히 안 좋고 어떤 수는 생전 처음 본 것도 나오고 막 이상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춘추전국 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엄나무가 심겨졌긴 심겨졌는데 이게 소득으로 연결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이 좋긴 한데 만약에 군에서 한 5,000주 사 어디서 사올래? 그러면 업자를 지정해 줄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좋은 묘목을 사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군청이나 조합에서 알아서 해버리면 그때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군청이나 조합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지원사업 이런 거는요, 산주 개인에게는 10원도 안 오잖아요. 그냥 업자에게 바로 가잖아요. 그분들이 거래하는 업자. 내가 지정해준 업자한테 좀 부탁을 할게요. 그러면 업자들이 싫어합니다. 저한테 부탁을 해도 싫어해요, 저는. 이 산림조합이나 이 군 사업은 저한테 묘목 좀 파세요라고 얘기해도 저는 안 팔아요. 그냥 팔 거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격은 굉장히 싼데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엄청나게 많고 조금이라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 해요. 어떤 경우는 제가 왜 그러냐, 봄에 2,000원씩 파는 묘목을 달래요. 그러면 줘요, 또 조합에. 그럼 이 친구들이 다른 농민들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에 팔면 되겠어요? 자기네는 한 4,000원씩 팔아. 그래 놓고 2,000원에 가져간 다음에 수수료를 저한테 띄고 1,700원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한테 팔아도 2,500원 이상을 팔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 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제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요. 아니,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하신다라고 해서 심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농가에 이제 컨택이 와요.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저는 정말 제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줘요. 1,500원에 줬다. 이렇게 쳐요. 근데 이분들이 공급하는 공급 가액을 보면 엄청나게 비싸게 공급 가액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다른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경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안 한다. 너무 피곤하고 그냥 일만 많고 그렇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군청이나 산림조합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지만 실제로 당첨 확률로 나무를 심어야 돼요. 뭐가 심겨질지 아무도 몰라요. 다 좋은 걸 심었다 그러면 100% 로또가 되는 거고요. 좋은 거 20%, 나쁜 거 80% 이렇게 심으면 나중에 수확할 때 여러분은 굉장한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군 사업이나 지원 사업으로 조성되어진 엄나무 단지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엄나무 종류만 아무리 못해도 3개에서 5가지 이상 심겨져 있어요. 분명히 이분들은 사업을 했어요. 조림 사업을. 엄나무 심었어요. 그런데 이 산을 사고 엄나무 농장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엄나무가 심겨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가 심겨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4년, 5년 뒤에 거기에서 소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묘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묘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을 사서 임야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면 묘목을 1000주, 2000주, 3000주, 막 5000주 이렇게 구하는 게 한 군데서 구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저기서 묘목이 오니까 섞여서 품종이 이상해질 수 있으니 한 곳에서 그 품종을 정확히 구해서 거기에서 묘포장을 만들어서 번식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엄나무 농장을 만드실 때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이 묘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산림조합 이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좀 잘 해보세요. 뭐 조합장님이든 이런 분들한테 좀 잘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좋은 묘목들을 좀 이렇게 갖다가 심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원 사업이 껴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이. 왜냐하면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산림조합에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군청에도. 그런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계신 이 조합은 사실 복받은 거죠. 일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데는요, 일이 안 돼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산림조합에서 그걸 심어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산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산에 막 쫙 벌채 해놓은 데를 보세요. 벌목을 쫙 한 다음에 나무를 쫙 심어놨거든요. 보통 보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심어요. 쫙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길에 차 타고 가다 보시면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쫙 이렇게 산에. 이 전문가라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위아래로 나무를 심어요. 근데 엄나무는요, 이렇게 심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심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날까요? 여러분이 순을 딸 때, 지금 심을 때는 괜찮아요. 작으니까 예초기도 편해요. 그냥 쭉 올라갔다가 쭉 깎고 내려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초기 하려고 이 엄나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심죠? 순을 따려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안 돼요. 보따리를 메고 여기 올라갔다가 이 산을 기어 올라가서 따고 내려오고,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헉헉거리면서.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죠? 등고선을 따라 심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산이 이렇게 뭐 어쩌고 이렇게 있으면 나무를 이렇게 심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길 하나 내놓고 차 하나 이런 거 여기 딱 세워놓고 바구니 들고 쭉 따고 뚝 따고 내려놓고 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야 나무를, 순을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거는요, 일꾼이 일을 하러 오지 않아요. 힘들어서. 한번 올라갔다 가면. 근데 나무를 오래 심은 전문가라는 분은, 이 전문가라는 분들은 조림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엄나무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이거 뭐 몇천 평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 농장주는 나중에 정말 죽습니다. 이거 순 딸 때. 나중에는 예초기 들고요. 중간중간 다 톱들고 베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를 다시 내고 이렇게. 몇 번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분들, 전문가라는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목재 생산을 위한 조림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 뭐냐면 순을 생산하는 조림입니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거, 땅에 수평대로 심어야 돼요. 등고선. 여러분이 이제 그 구글 지도, 뭐 네이버 지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산, 이렇게 토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뭐가 이렇게 표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등고선. 나무를 심을 때 내 땅이 요만큼이면 나무를 심을 때 위아래가 아니고 등고선 방향으로 이렇게 심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엄나무, 순을 따는 나무는 위아래 조림이 아니라 등고선 방향으로 반드시 조림을 해야 된다. 수평대로, 땅의 수평대로 조림을 해야 순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순 생산할 때 일꾼들이 일을 하러 오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정말 힘듭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나물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제가 빨래바구니로 만든 바구니. 그런 바구니로 순을 막 꽉꽉 눌러 담으면 15kg, 20kg씩 담을 수도 있어요. 15kg, 20kg를 들고 여기를 올라가서 순을 따면서 올라갔다가 또 그걸 갖고 내려오고 또 바구니 들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무를 심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걸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산림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심지 말고 등고선 방향으로 심어달라고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다. 우리 말을 들어라.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농부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의 방향대로 심으셔야 된다. 등고선 방향대로 심으셔야 된다. 이건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작업로와 임도예요. 혹시 이 차이를 혹시 아시겠어요? 작업로와 임도. 작업로는 내 땅 안에 농사를 위해서 내는 길이기 때문에 내 땅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업로는요, 내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임업 후계자가 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내고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작업로는요, 보통 2m 도로예요. 폭이.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3m까지 이렇게 길을 넓혀서 닦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다가 엄나무를 심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작업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엄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얘가 이제 몇 년 지나면 서로 붙어요. 그럼 여기를 통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작업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최소한 이 작업로는 조그만한 운반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돼야 작업로가 되는 겁니다. 작업로는 내 땅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농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로를 이렇게 만들고 울타리를 다 쳐도 상관이 없어요. 임도는 아니에요. 임도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관할이 그래서 군청이나 군에서 위탁한 업체가 하거나 산림조합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 산이 있는데 여기 임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 못 막습니다. 임도는 다 다닐 수 있어요. 내 농장을 통과해서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임도는 폭이 더 넓겠죠. 한 4m 정도까지 가겠죠.
불나면 소방차도 와야 되니까. 그리고 임도를 이렇게 닦아준다. 당신 땅에 임도를 닦자. 그러면 이 임도 주변의 제초 작업은 군청이나 산림조합에서 한다. 영림단에서. 당신은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임도도 길도 생겨. 거기 예초 작업도 해줘. 그래, 그러면 임도 옆에다가 내가 엄나무를 심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뭐 임도라든지 작업도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 있죠. 이런 분들이 상상 속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상상 속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제일 경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에, 그러니까 내 산의 소유는 이만큼쯤 되는데 길이 여기까지 임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 산이 여기면 여기다가 울타리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울타리를 치고 문을 해 달고 이 안에 이렇게 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면 얘는 작업로인 겁니다. 작업로. 내 농장 안에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임도 길을 넓혀서 내 산에다가 임도를 닦겠다고 이만큼 임도를 더 추가로 건설을 하면 이 임도는 군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못 막아요. 임도를 닦아주는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닦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도 이런 걸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임도를 이렇게 개설을 해요. 산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쭉 나무를 심어 갑니다. 막 수백 그루를 나무를 심겠죠. 그래 놓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길 따라서 산책도 하면서 이 나무도 순도 따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상상 속의 농사인 거예요. 상상 속의 농사. 여러분이 바구니 하나에 순이 15kg이나 20kg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몇 그루의 나무를 따야 15kg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몇 그루의 나무? 보통 6년이나 7년생 나무 한 그루에 1kg씩 나와요. 그러면 15kg, 20kg면요. 나무 20개만 따면 나무 20그루면 한 바구니가 돼요. 근데 산 여기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하면 나무가 몇 그루쯤 될 것 같으세요? 1000그루라고 쳐보세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뭐만 생각하냐면 야 나무 1000그루야? 가면서 순을 따고 또 순을 따고 하면은 야 소득이 1000그루 야 한 그루에 얼마씩 하면은 계산이 돈이 얼마 번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서 이런 식으로 길을 닦고 여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요 지금 저처럼 나무 20개마다 이게 하나씩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손을 따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다 가득 찼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이걸 바구니를 갖고 오나요? 여기는 어떡하죠? 계속 바구니만 갖다가 따놓은 거는요 요만큼 20개 따고 바구니 갖다 놓고 여기 또 20개 따고 바구니 갖다 놓고 20개 따고 바구니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수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7일 동안 혹은 10일 동안 매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따야 돼요. 이렇게 매일같이 된 것만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손을 담는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이 맨 꼭대기쯤에서 바구니를 쥐고 1km, 2km를 걸어 내려오려고 그러면요 정말 미칩니다. 그러면 아유 차를 타면 되지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걸 꺾을 수가 있겠어요? 차 요만큼 갖다 세워놓고 디디디디 꺾고 또 그 다음에 바구니 올려놓고 또 차 여기다 갖다 놓고 다시 와가지고 또 꺾고 또 차 갖다 놓고 와서 또 꺾고 나중에 좀 되면은 쭉 내려가서 또 내려놓고 다시 차 몰고 와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이거 절대로 못해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트럭에다가 사람 태우고서 이만큼쯤 가다 한 사람, 여기다 한 사람 다 해놓고 따 내려와.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딴 다음에 차로 가가지고 사람들 싣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막.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이렇게 엄나무 농사를 지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지으면. 이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상상 속의 농사 있죠. 이렇게 길을 쫙 닦아놓으면 엄나무 거기에 수백 그루 심어놓고 길 가니까 산책하면서 요거 따서 넣고 저거 따서 넣고 따서 어디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는 것만 해놓은 거예요. 길 닦는 거. 이런 식의 상상 속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길이 예를 들어서 엄나무를 1m에 한 주씩 심으면 100m면은 200주예요. 양옆으로 가니까. 근데 이런 산 같은 경우에는 길이 100m가 아니에요. 저희 산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2km 길만 이렇게. 2km에 이걸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인가 그러면. 그거를 따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2km를 걸어서?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펑펑하지만 산인데 거기도 힘든데 이렇게 올라다니는 산을 간다? 이렇게 임도가 닦인 대로? 못 다닙니다. 그거는. 상상 속에 있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임도와 작업로 주변에 저걸 잘 심지 않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특별히 임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이든 동네 사람이든 누구든지 거기를 지나가는 거, 등산객이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문을 해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군에 가면 임도 사업이 있어요. 또 군 지원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길을 닦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힘든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울타리를 해달 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은 한 개 꺾었지만 100명이 지나가면 100개가 꺾이는 겁니다. 또 임도 주변으로 혹은 작업로 주변으로 뭔가를 심어서 소득을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엄나무는 순을 수확하는 작물은 이렇게 심어서는 안 됩니다. 심을 때, 가꿀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3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풀 깎기도 좋아요. 쭉 다니면서 평지에서 깎는 거니까. 문제는 4년 이후 5년, 6년이 지나면서 순을 수확할 때 그때가 어려운 겁니다.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항상 실패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산에서 나무를 심을 때 이런 식으로 심으면 이분들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인 거예요. 나무를 이게 꽂아놓고 이거는 그냥 목재 생산이나 이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을 재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이게. 근데 이 비슷한 게 이분들은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순 재배를.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요. 엄나무 농사 이렇게 지으면 큰일 납니다. 또 이런 산에다가 길을 닦는다고 이렇게 닦아서 산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다 또 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지고 내려오려고요. 그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따고 가면서 얼마나 좋아. 여기다 모아놓고 또 따고 가서 모아놓고 또 따고 가서 모아놓고 차로 붕 싣고 내려오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차가 가서 바구니를 누군가는 계속 내려놓고 가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따고 가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차에다 계속 실어야 되고, 그 사람을 또 차에다 싣고 내려와야 되고, 이게요,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에서 엄나무 농장 이걸 만드는 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구획을 정해서 딱, 여기서만 다 심어라, 이렇게. 그냥 쫙. 아무것도 심지 말고. 그래서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산을 전부 다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에다 또 엄나무 농장 딱 만들어서, 여기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소득이 많고, 일도 편하고,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뭐 길을 이렇게 닦아놓고서, 이 길에서 순을 따고 가면서 그냥 자연도 바라보고 경치도 감상하고 뭐 냇물 내려가면 냇물도 마시고 그냥 상상 속의 농사예요. 이건 농사를 안 접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물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순을 따가지고 지금 출하하기도 힘든데 이 임산물은 정말로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하루만 늦게 해도 이게 어렵거든요. 농사 안 지어본 상상 속의 농법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아, 저분이 농사를 안 지어봤구나. 뭐 이런 거를 그냥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도로 임도 쫙 내고, 여기다가 나무 쫙 심고, 여기 주변에는 그냥 그 큰 나무들 그냥 계속 쫙 이렇게 있고,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수확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관리도 힘들고요. 좀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농장을 만드시면 울타리를 치죠. 울타리를 치는 거는 이제 농장 경계를 한다. 경계. 울타리를 뭐 철책을 하든 뭐 그 군에서 지원하는 그 목책 사업 있어요. 전기 목책기. 그 사업을 하든 뭐 줄을 쳐가지고 하든 거기에 편말을 붙여서 사유지입니다. 뭐 들어오지 마세요. 나물 따가지 마세요. 뭐 써붙이든 이제 그게 이제 울타리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꿈부터 시작해서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심는 거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원 사업으로 묘목을 심으면 선택권이 사실 산주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조합이나 군청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를 내가 좀 선택할 수 있게 묘목을 그런 것도 한번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체 모를 묘목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생기고 또 그 정체 모를 묘목을 파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조합이나 군청 같은 데서 대량 주문을 그쪽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좋은 묘목을 생산하고 손을 생산하는 사람들은요, 그 군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온갖 종류가 있거든요. 그거 귀찮아서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파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단체로 납품해버리고 그냥 끝.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농부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구조라면. 엄나무 농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본적인 과정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꿈을 가지고 있고, 사고, 경영계획서를 세우고, 벌목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게 잡사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좀 꼭 필요한 몇 가지들을 제가 중간중간 넣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땅을 샀건, 사실 계획이 있건, 어쨌든 관계없이 밑에 묘포장을 만들 수 있는 평지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나무를 제가 늘상 주장하는 거지만 엄나무를 예를 들어서 5,000주를 심고 싶다.
그러면 그 밭에다가 묘포장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만 갖다가 심어 놓고 한 평에 한 10개 정도씩 이렇게 심어 놓고요. 1000개만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캐서 산을 내가 이렇게 개간한단 말이에요. 이만큼을. 그러면 여기를 캐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옮기면서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1년 자랐잖아요. 그럼 뿌리가 있거든요. 뿌리를 잘라요. 이렇게. 그럼 이 자른 뿌리는 근사앞에 다 심어놔요. 여기다. 그럼 여기에 지금 나무 하나당 최소한 3개나 4개의 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심는다고요. 그리고 얘를 키워요. 한 1000개만. 그리고 풀을 깎아요. 전지해주고 잘 자라게 만든다고요. 다음 해에 요만큼 땅을 또 개간을 해요. 그러면 나한테 이미 묘목이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4000개가 있어요. 묘목이. 근사앞에서 묻어놓은 거. 그리고 이거를 또 캐서 옮겨요. 그리고 뿌리를 자르면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3년이면 웬만한 산은 다 채울 수가 있어요. 묘목값 굉장히 절약되죠. 이렇게 옮기시면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왔던 이 묘목들 있잖아요. 내가 갖고 왔던 묘목들 그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종이 여기저기에서 온 것처럼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번 영상에 이 묘포장이나 이런 어떤 땅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평지, 그 다음에 지원사업. 지원사업을 했을 때는 선택권이 많이 없으시다. 임업 후계자가 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지원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고 하지만 임업 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편의는 사실 행정적으로 많은 것을 쉽게 갈 수 있다는 편의가 좀 있고, 그리고 내가 설령 공모에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묘목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우기든 어떻게 하든 그 결정권을 가지고 하셔야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제가 자꾸 산림조합 좀 뭐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산림조합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갔어요. 심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 심고 가잖아요. 50%는 대부분 죽더라고요. 그냥 심어놓고 간 게. 묘목을 갖고 가지고 내가 하루에 100개씩 갖다가 심는다고 쳐도 그러면 내가 심잖아요. 내 나무를. 그러면 꼭꼭꼭꼭 밟아가지고 잘 심어요. 근데 조합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은 왜 하나같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이만큼 허리에 차고서 쭉쭉 뿌려놓고 가면 그냥 푹 파고서 그냥 한번 푹 누르고 그냥 가요.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아유 저 꼭꼭 밟으세요 꼭꼭 밟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맨날 나무만 심는 전문가인데 내가 심는 거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영락없이 50% 죽습니다.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말 뒤지게 안 듣는 아저씨일 뿐인 거예요. 아줌마도 있지만 아주 말을 정말 뒤지게 안 들어요. 그분들은 2번 밟으라고 하면 2번 밟으면 돼요. 3번 밟으라고 하면 3번 밟으면 되고. 전문가라는 거예요. 매일 심고 다닌대.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매일 심고 다녀.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심는 거기에 50%는 죽어요. 그럼 세금 낭비잖아요, 그게. 농부는 또 그만큼 시간을 벌어야 되고.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이 기본적인 서류 작업부터 시작해서 엄나무를 심을 준비까지 하는 작업, 이 작업이 농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과정들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엄나무를 잘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그냥 서론적으로 그냥 엄나무 농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과정 이런 것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하고 경영체 등록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저 개인의 경험이에요. 개인의 경험이고 제가 본 것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부나 지자체나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고하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필요한 부분은 쓰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이런 걸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땅을 만들고 엄나무 묘목을 가꾸고 심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